경찰이 내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CCTV와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찰이 지금 내란 혐의 피해자로 조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요. 이 소환에 앞서서 이미 이달 중순쯤에 출국 금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달 중순에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점이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빠르고 신속하게 어떤 수사, 조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서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과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부분에 비추어 보자면 수사가 굉장하게 신속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과 달리 이전에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새로이 CCTV가 확보된 이후에 다시 소환을 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어떤 진술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 그리고 재차 소환이 요구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CCTV의 확보를 통해서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해왔던 진술이 어떤 모순점이라든가 다시 살펴볼 부분이 발견했다. 이 점까지는 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 대접견실 그리고 집무실 복도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들이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과 좀 다른 점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계엄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좀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총리들이 지금 해오고 왔던 그런 진술들, 증언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요. 먼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관련된 문건을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고 이후에 이제 양복 뒷주머니에서 관련된 문서가 접혀진 채로 확인이 됐다.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은 인지한 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과 진술이 있었는데 실제로 CCTV를 보면 김용현 전 장관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를 했다거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긴밀하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바로 유추가 가능하다던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그런 증언들 대통령실에 들어간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누구와 사전 접촉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CCTV 영상과 다른 점이 포착은 된 부분은 맞다.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떤 쪽지 같은 부분을 전달을 받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증언이나 진술들이 있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거나 그 문건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먼 발치에서 보았다라는 취지의 증언과 진술들이 있었는데 지금 CCTV상으로 이와는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발견되었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위해 소환과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상민 전 장관의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혐의점이 입증되었다거나 혐의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긴밀하고 긴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진술이 맞지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3인방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새로이 쟁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의 그 CCTV와 이전에 했던 특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던 그런 증언들과 네. 일부 달라 보이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발견이 된 겁니다. 예. 하지만 뭐 어떤 CCTV 동선이 이전에 했던 진술이나 증언과 맞지 않다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내란에 있어서 공모했다거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사 결과 증언을 한 부분,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에 있어서 기억에 다르게, 기억과 반하게 증언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CCTV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확보가 되고 만약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법원에서 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네. 이때는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될 여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금 결국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내란에 있어서 주요한 그런 업무를 담당했는지 단순 가담자인지 이런 부분들이 처벌 규정도 좀 나누어서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국무회의의 실질을 거쳤느냐 거치지 못했느냐가 헌법재판에서 쟁점이 되었지만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는 있고요. 적어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어떤 조사라든가 참고인 신분으로의 소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진술이 맞지 않는 증언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비화폰 관련도 좀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에 원격 삭제된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이 12월 6일이라는 이 날짜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형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수사가 착수된 시점이다 내지는 수사의 물꼬가 터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누가 12월 6일에 이 해당 서버를 원격으로 어떤 조작을 가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서버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화폰 서버라는 특성상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경호처 중에서도 핵심적인 간부만이 어떤 이런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만약 경호처 간부급 인사가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에 조작을 가했다면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또 그 위에 지도를 받았을 그 위에 어떤 명령이라던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에서도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력이 좀 집중되고 있지 않을까.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어떤 경위에서 서버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의혹,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어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원래 본인이 지금 피고인인데 내가 내 재판에 쓰이는 그런 증거를 인멸했다면 사실 이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 누군가에게 예. 내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도와달라고 했다거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지만 인위적으로 어떤 비화폰 서버, 특히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 뭐 사령관이라던가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던가 구체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중요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때는 어떤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새로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이걸로 재구속도 혹시 가능한 겁니까? 만약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기소를 한다거나 별도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네. 좀 신중하게 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와운데 이 내란죄로서 이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었다가 구속 취소 결정이 이미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이 어떤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정제된 상태로 어떤 절차상의 위배됨이 없는 수준으로 최대한 좀 조사는 일단 이어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비화폰 관련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지금 이 비화폰 서버는요,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로서 어떤 재판이 진행될 때 임의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예. 다른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발부된 그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다가 경호처에서 해당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임의 제출한 자료라고 해서 아무데나 아무 사건에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미 수사가 종료가 되고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과정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어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해서 네. 압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은 이 해당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해서 뭐 문서 제출을 명한다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확보는 가능한데 네. 일단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이것을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가져와서 증거로 쓰는 거에 이의 제기를 한 단계라 다음번 공판 기일까지 이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의 의견서,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증거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일단 확인한 이후에 이르면 다음번 공판 기일에 해당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명에서 이제 8명으로 늘어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좀 원래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사실 이것이 뭐 이례적인지 아니면 보편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와 관련된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오다가 이 사건이 점점 이제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커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커지고 관련자들이 늘어나고 혐의점이 늘어나다 보니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충원되었다. 일단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은 수사를 할 부분이 많고 혐의점들에 대해서 밝히려는 의지도 상당하다. 이렇게는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관련 의혹으로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노트북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노트북에서 어떤 부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유경옥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동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노트북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사실 생각해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어떤 동선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하게 내가 중요해서 꼭 남겨둬야 되는 그런 메모, 뭐 스케줄표라던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 동선이라던가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러니까 지금 샤넬 가방을 교환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교환을 할 당시에 관저 공사업체 대표의 부인과 동행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관저 공사를 할 때 특혜 의혹도 불거졌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유 전 비서관이 지금 유 전 행정관이 이 가방, 이 샤넬백을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할 때 예. 지금 관저 공사 관련해서 특히 유혹이 있었던 업체 21g의 대표 배우자와 네. 그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했다. 라는 부분이 새로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 21g의 대표 부인이 이렇게 샤넬백 교환에까지 동행할 정도로 이 유 전 행정관과 가까운 사이라던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 관저에 대한 공사 특혜 의혹 부분도 다시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큼 이 주변인들이 이미 이 샤넬백 교환에 함께했다는 것은 예. 김건희 여사도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함께 그 가방을 실제로 교환을 했는지, 그렇다면 교환한 가방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되었는지, 네. 지금 전성배 씨의 주장처럼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입증하는 데 수사기관에서도 동력을 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해서 이 가방의 소재를 추적 중이잖아요. 전성배 씨와 유경옥 전 행정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 또 다른 인물도 있죠. 전 통일교 간부가 결국 예. 이 가방을 구매를 해서 예. 전성배 씨에게 전달을 했고 전성배 씨는 이것을 조금 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방으로 유 전 행정관에게 교환을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네. 수사기획관에서는 이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특히 이런 고가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왜 도대체 전성배 씨가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유 행정관에게 교환을 하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결국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 실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 만약에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가 되겠죠?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만약 어떤 청탁이라던가 알선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선물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시점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듭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들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소환 조사를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대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